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저 사람의 마음을 이제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고. 나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어디 없나? 나한테 다가와주는 여자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수동적인 연애 방식과 능동적인 연애 방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옛날에 둘이 꿀 빨던 시절에야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능동적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지?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찾고 싶다 하는 메린이들의 댓글도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모임이든 소개팅이든 그게 어디라 하더라도 나한테 끌리고 있는 여자를 알아챌 수 있는 신호 베스트 6. 빠방. 이거면 연애 눈치 엄청 빨라진다. 첫 번째,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가 드러내는 3가지 포인트. 보통 사람의 호감과 관심을 눈치채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만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말은 의식으로 제어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라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에 누워서 발을 뻗었을 때 쭉 뻗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쉬워지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신체는 남자와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손목, 목, 그리고 armpit 이 3가지 포인트가 공개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여자들이 주도권이나 지배권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남자 앞에서 손목에 힘을 주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거든. 이렇게. 지배권을 넘겨주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뭐겠어? 우리한테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는 신체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행동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기회 잡기가 어마어마하게 쉬워진단 말이야. 목, 암핏의 경우에는 딱 하면 착 떠오르는 거 없어? 있잖아 그거. 여자들의 머리 묶기 완벽하잖아. 팔을 올려서 머리를 묶는 행동으로 저 2가지 포인트가 동시에 오픈되는 거예요. 거기서 남자들은 매력을 느낀다는 걸 아니까 머리 묶기 시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꼭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괜찮은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엄청 만지게 된다고. 단순히 머리만 묶는 게 아니라 팔을 들어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기는 언니들도 세트로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상태가 신경 쓰이게 되거든. 그래서 머리카락에 자주 손이 가게 되는 거야.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물적 본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런 걸 잘만 읽어도 한마디 말에 냉탕 온탕 막 팔딱팔딱 뛰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야. 2번째, 터치로 알아보는 관심. 우리도 왜 어떤 사이냐에 따라서 스킨십의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그렇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디까지 터치가 들어오느냐만 읽어도 상대가 나와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지, 가깝다고 여기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손등을 두드리면서 저기 좀 봐 하는 거랑 어깨를 두드리면서 저거 좀 봐 하는 건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 팔의 경우에는 손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가 느끼는 친밀감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등의 경우에는 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친밀감이 높아져야 닿을 수 있는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건 단순히 허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를 쿡 찌른다든가 간지럼을 태우는 행동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거나 거리를 느끼고 있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라고. 잘 째벼봐. 어떤 여자가 나한테 장난 같은 스킨십을 시도해오는지. 3번째, 아이 컨택보다 더 중요한 시선의 위치. 우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히 시선이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아이 컨택이 만들어지기도 할 텐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로 마주쳐야 자주 마주친 건지, 얼마만큼 제가 쳐다봐야 관심의 표현이 되는 건지 객관적인 퍼센트를 내기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화할 때는 관심의 유무를 떠나서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흔해. 그게 예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저 사람의 시선이 내 입에 머무르는가. 요게 포인트거든. 아이 컨택에 울렁증이 없는 메린이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입술을 본 적이 있는지. 물론 그 사람이 입술을 특이하게 움직이는 습관이나 돌출형인 경우에는 제외해야지. 하지만 그 반대로 특별한 습관이 없음에도 관심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귀는 사람을 쳐다볼 땐 우린 상대방의 입까지 보게 되고 친구와는 다르게 그 사람의 입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바네사라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그냥 친한 사람과 애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시선 패턴을 연구한 게 있었는데 그냥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람들의 시선은 눈이 중심되는 이 스팟을 벗어나지 않았고 이성적인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시선이 닿는 범위가 입을 포함한 영역까지 커진다고 밝혔거든. 얼굴에서 가장 유혹이 발생되는 포인트가 어디겠어? 입술이겠죠? 그러니까 입까지 시선이 가게 되는 거라고. 이제 끝난 거야. 우린 소개팅에 나가서든 모임에서든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곳이 내 눈이 아니라 커피를 먹고 있는 내 입술, 말하는 내 입까지 확장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자주 마주치는데 이거 관심 아닌가요? 이렇게 나한테 묻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 그지? 네 번째, 제임스 배꼽의 법칙. 소개팅에서 단둘이 만난 경우에는 당연히 저 여자는 우리를 마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지? 뭐 지겨우면 밖에도 보고 시선이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보통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주는 보게 되잖아. 거기서 우리는 유의미한 신호라곤 눈빛, 표정밖에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내가 호감이 훅 생기다 보면 객관성이 쉽게 흐려진다고. 자꾸 쳐다보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그럴 때는 저 사람의 배 위치만 보면 돼요. 옛날 제임스라는 사람이 관심에 비례한 신체 반응으로 배꼽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거든.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 쪽으로 배꼽 위치가 맞춰진다는 이론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사람을 잃는데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얼굴은 나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몸이 다른 남자 쪽으로 슬쩍 맞춰져 있다. 이러면 저 사람은 저 남자한테 관심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슬프게도 그래. 몸은 표정보다 정확하거든. 관심 있는 사람한테 단순히 배의 방향만 맞췄을까? 배를 가까이 두려는 행동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라면 관심 있는 사람 쪽으로 상체가 기울어지게 되는 거야. 다섯 번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이톤.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목소리가 중저음인 톤을 가진 사람한테 신뢰감이나 호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런 말 다들 들어봤잖아. 그지? 하지만 이걸 아는 여자라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본능적인 행동이 막 개방되면서 하이톤으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남자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라는 걸 이 DNA가 기억하고 있거든. 학습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톤이 높은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라고.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내 영상도 그렇거든. 실제 목소리보다 영상이 늘 한 단계 높은 톤으로 나와요. 왜 그렇겠어? 진짜 메린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 마지막 여섯 번째, 물음표 하나 더.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시선이 분산되고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신체 언어를 읽기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헤매지 말고 대화를 유심히 보면 돼.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나한테 하나 더 던지게 되거든요. 주말에 뭐 하냐고 5명한테 다 물어도 나한테는 누구랑 만나? 한 번 더 묻게 된다고. 흔히 하는 이 의도 섞기는 나한테 하나 더 주는 것에서부터 뾰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거기서 또 눈치챌 수 있는 거야? 안 어렵잖아. 그지? 이 6가지 포인트로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